안녕하십니까. 2024년 2월 25일 일요일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공천 컷오프에 항의하면서 민주당을 탈당한 이수진 의원이 이번엔 새로운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탈당을 선언하면서 이재명 대표의 백현동 재판은 유죄 선고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주목을 받았죠. 백현동 아파트 인허가 로비 혐의로 재판을 받은 김인섭 씨의 판결문 내용을 보니 이재명 대표는 빼박이겠더라, 계속 반성하지 않으면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해서 민주당을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이수진 의원이 판사 출신입니다. 그래서 판사 출신인 이수진 의원의 이 같은 말에 기자들이 주목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더 큰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CBS 노컷 유튜브에 출연한 이수진 의원은 친명이면서 핵심 당직자의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을 폭로했습니다. 민주당 총선 후보 검증단에 속해 있었고 지금은 공천관리위원회에서 핵심 역할을 맡고 있는 현역 의원의 금품 수수와 관련한 제보를 받았었다는 것입니다. 이수진 의원은 후보검증위원회에서 후보검증을 진행 중이던 시점에 과거 정치를 했던 분들인데 검증이 핵심 관계자들에게 돈을 전달했다, 이런 진술서를 들고 왔더라. 6개월 후에 돌려받기는 했지만 돈을 전달한 것은 분명하다, 이런 내용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수진 의원의 주장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후보 검증 단계에서 그때까지는 이수진 의원 본인도 검증 통과 여부가 확정이 안 된 단계였다고 합니다. 검증에서 불공정하게 타당하지 않은 이유로 후보 검증에서 탈락했다고, 그러니까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것이죠. 그렇게 하소연하는 사람들이 어떤 제보 자료를 들고 왔는데 검증 주체와 관련된 부분이더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를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컷오프 시켰는데 정작 컷오프 시킨 사람에게는 이런 비리 의혹이 있습니다, 라면서 자료를 들고 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내용을 보니 비리 의혹의 당사자가 검증위원회 소속이었다. 두 사람이 진술서를 써왔는데 6개월 후에 돌려받기는 했지만 금품을 전달한 적이 있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써왔다는 것입니다. 무슨 사유로 돈을 전달했고 또 액수는 얼마나 되고 어떻게 돌려받고 하는 이런 구체적인 부분들은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CBS 노컷 유튜버를 진행한 사람은 기자였는데 이런 부분들을 이수진 의원이 얘기했을 때 구체적으로 물어봤어야 됐는데 예상치 못했던 답변이어서 그랬는지 제대로 물어보지를 않았습니다. 어쨌거나 이수진 의원은 이들이 갖고 온 진술서를 읽어보고 본인의 말로는 억울한 사람들이 하소연인이 당대표실에서도 알아야겠다는 생각에 대표실로 전달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본선 과정에서 이 사건이 터지면 이수진 의원 본인에게도 영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당까지도 흔들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에 진술서를 당대표실로 넘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대표실에서는 이 진술서를 윤리감찰단으로 보냈고 감찰단에서는 다시 검증위로 넘겼다고 합니다. 검증위 핵심 관계자의 비리 의혹이 담긴 진술서를 검증위로 넘겨서 검토해보고 후보 검증을 할 때 참고해라, 이런 식으로 넘겨줬다는 얘기죠. 이수진 의원의 주장이 맞다면 이거 한마디로 코미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비리 의혹의 주체에게 본인의 비리 의혹과 관련된 자료를 넘겼다는 말이 되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했다면 당연히 자료는 폐기 처분됐겠죠. 이수진 의원이 그런데 어쨌든 거짓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진술서를 자기 보좌관들도 보고 또 당 대표실 보좌관도 봤다고 합니다. 그 이후 당에서 자료를 어떻게 처리했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가령 우리가 어떤 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가정하면 그 결과를 반드시 본인에게 통보하게 돼 있죠. 그래야 내가 제기한 문제가 이렇게 처리됐구나라고 하고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수진 의원이 그런 심각한 문제를 제기했으면 당에서는 처리한 뒤에 이렇게 처리했다고 통보해 주는 게 우리가 볼 때는 상식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결과적으로 당에서 문제를 삼지 않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런 이유가 있더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가령 조사를 해보니까 금품 액수가 너무 작은 액수여서 문제 삼을 가치가 없었다, 아니면 당사자들의 주장이 허위였다, 또는 다른 이유가 있어서 서로 돈을 주고받았기 때문에 당에서 문제 삼지 않기로 했다든지 이런 식의 설명은 있었어야 했다는 것이죠. 이수진 의원이 이 같은 문제를 얘기하지 않았던 것으로 봐서 당으로부터 설명을 듣지 못했던 것으로 추측 가능합니다. 이수진 의원 역시 만약 당에서 얘기가 없었다면 어떻게 됐느냐고 물어봤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도 없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기자가 이수진 의원에게 물어봤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대신 기자는
그렇다면 그 돈을 금품을 받았다가 돌려줬지만 그 사람은 뇌물 혐의가 되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이수진 의원은 아니다, 정치자금법이다 이렇게 말했고, 돈을 건넨 사람들도 과거에 정치를 했던 분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수진 의원 입장에서는 자신이 이 같은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당 공관위 간사를 맡고 있는 김병기 의원으로부터 불이익을 당했다 이런 말을 하고 싶었던 것일 수도 있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기자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좀 더 캐고 들어갔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고 이재명 대표 얘기로 넘어가서 아쉬웠습니다. 근데 이수진 의원은 이재명 대표와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도 날을 세웠습니다. 설 명절 기간 이재명 대표로부터 전화를 받았다고 하면서 전화 통화 내용을 얘기했는데 재미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이미 진작부터 이수진 의원을 컷오프 시키겠다 이렇게 마음먹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통화 내용은 문학진 전 의원에게 전화를 해서 얘기했던 부분과 거의 같은 얘기였다고 합니다. 지지율을 좀 더 끌어올려야 된다. 그 정도 지지율로는 안 된다. 그리고 지역구 관리가 엉망이더라. 이런 얘기를 이 대표로부터 들었다고 합니다. 이수진 의원 답변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지지율 부분을 얘기하길래 대표님 얘기 있으면 10%는 밀렸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또 지역구 관리가 엉망이라고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고등학교 신설을 추진했고 동작 경찰서를 들여왔고 또 상권 르네상스 사업으로 100억 원을 유치했다. 이 정도 한 국회의원은 별로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대표님에 비하면 지역구 활동 훨씬 더 많이 했다. 이런 말을 덧붙였다고 합니다. 이재명 대표 좀 벙쪘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정면으로 시비를 걸었다고도 볼 수 있는 얘기죠. 이재명 대표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 부분을 이수진 의원이 건드렸던 셈입니다. 이미 이수진 의원은 지역구에서 이상한 여론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있는 상태에서 이재명 대표가 전화가 걸려왔기 때문에 이 대표에게 상당히 반감이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수진 의원은 이 대표와의 전화 통화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나경원을 이길 수 있을까 이런 얘기가 아니고 모함하는 얘기만 듣고 나한테 툭툭 던지면서 엄청난 상처를 줬다고 불쾌한 감정을 표출했습니다. 이 대표의 전화를 받고 이틀간 밥도 못 먹고 식음을 전폐하고 누워 있었다고 합니다. 이수진 의원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는 전화를 걸어와서 인간에 대한 예의를 갖추지 않더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자신에게 자신이 급할 때마다 도지사에 나갈 때, 대선 출마할 때, 개항 지역구에 출마할 때, 당대표 출마할 때 이렇게 필요할 때마다 전화를 걸어서 도와달라고 하더니 정작 중요할 때는 합리적인 설명도 없이 뒤통수를 치고 남 핑계를 대는데 배신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이 대표의 측근 공천에 대해서도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사적인 친분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내리꽂으면서 나 공정해 라고 말하는데 이거 속아 웃을 일이 아니냐라고도 말했습니다. 이수진 의원의 여러 가지 문제 제기는 일면 타당한 부분도 없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특히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된 부분은 6개월 후에 돌려줬다고는 하지만 사실이라면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킬 내용일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조만간 어떤 식으로든 이슈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